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휴비치입니다. 휴비치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독보적인 1위 기업이고요. 글로벌에서도 3위에 위치해 있는 그런 안경 점용 이제 검안기기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안과에 가면 이렇게 눈을 검사할 때, 저기 저 빨간 집 보이세요? 저 언덕 위에 빨간 집 보이세요? 할 때 그 검안 기기가 이제 휴비치가 만드는 그런 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안경점에서 혹은 안과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장비들을 이 휴비치가 만들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1등이고요. 다만 제가 이 휴비치를 분석해 드릴 때, 그런 안과 관련된 장비들을 주로 보고 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예, 사실상 현재 휴비치의 주가, 휴비치의 가치는 이런 안가형 점검 기기가 아니라 바로 디지털 덴티스트리에서 구강 스캐너와 그리고 3D 프린터 그리고 밀링 머신 이 세 가지가 휴비치의 가치를 정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기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안과에서도 이제 압도적인 1위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디지털 덴티스트리까지 봐야 되느냐? 일단 안과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별로 없어요. 뭐 회사에서도 밝히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숫자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제 안과에서 쓰이는 그런 점검용 기기 같은 경우는 1년에 연간 5% 내외의 성장률입니다. 사실상 5% 내외 성장률은 성장률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성장에 대한 메리트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과 기기가 아니라 그리고 휴비치가 다음 타겟으로 삼고 있는 이런 구강 스캐너라던가 디지털 덴티스트리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 일단 올해 5월 달에 제품에 대한 시제품 그러니까 시제품이죠. 시제품에 대한 그런 활용성을 직접적으로 시연해 보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 후기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관심 깊게 지켜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실상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매매를 해서 이제 투자를 진행해서 수익을 받기도 했고요. 지금으로서는 아직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결국 지금 우리가 디지털 덴티리스트 시장 그리고 구강 스캐너에서 가장 큰 그런 관심이 좀 있는 것은 맞는데 그 구강 스캐너가 무엇이냐 그리고 밀링 머신과 3D 스캐너가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자 가장 먼저 구강 스캐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구강 스캐너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3D 스캐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입이 있어요. 입 안에다가 구강 스캐너를 쭉 넣어서 이제 그것을 이제 통해서 입에 대한 구조, 치아의 구조들을 순식간에 파악하는 그런 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기기 중에 하나이고 사실 이쪽에서는 거의 독점이에요. 대한민국의 메디트가 이제 국내 독점인데 시가총액이 대략 2.4조 원 그리고 시장 시가총액으로는 3조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시가총액이 맞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MBK에서 2.4조 원의 메디트를 인수를 했고요. 현재 시장에서 비상장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으로는 3조 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거의 독점적인 기업이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50% 이상 나오고 있고 PER도 비상장애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에 가까운 그 PER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만약에 휴비치가 후발주자로서 메디트의 시장 점유율을 20%만 가져온다면 참고로 현재 휴비치의 시가총액이 2천억이에요. 근데 메디트의 시가총액이 3조 원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20%만 가져온다면 휴비치의 시가총액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지켜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일단 작년 기준으로 이제 단기 순이익이 166억, 실적이 166억 정도 나온 것이고 올해는 대략 한 200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어요. 200억 정도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시가총액은 2천억 정도. 의료기기, 의료 장비기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겹치고는 사실상 고평가라고는 볼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거의 디지털 덴티리스트, 그러니까 구강 스캐너라던가 이쪽에 대한 가치 평가가 아직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물론 기대감이 아직은 슬슬 깰 수 있는 구간인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고평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식의 기대감이 충분히 낀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지금 휴비치의 시가총액과 휴비치에서 내보이고 있는 그런 기기들의 기술력을 봤을 때에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3D 스캐너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리고 이쪽에 대한 시장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휴비치가 정말로 메디트의 그 시장의 점유율을 좀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현재 디지털 덴티스트의 그 전 세계적으로 치과 시장에서 디지털 덴티스트리의 그런 시장 점유율이 3%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아날로그로서 치과가 운영되고 있는 점이 97%라는 것이고, 대한민국 치과 시장 역시나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흔히 치과를 갔을 때 3D 스캐너로 아니면 하루 만에 그런 임시 치아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런 보형제 이런 것들을 주로 끼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디지털 덴티스트가 이제 도입이 된 치과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임시 치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굉장히 좀 혁명적인 것이라는 것이고, 특히 대한민국처럼 그런 교통이 잘 되어 있다거나 면적이 좁은 그런 치과를 그런 국가인 경우에는 뭐 그나마 이쪽에 대한 수요가 적을 수는 있겠지만, 뭐 미국, 중국, 뭐 남미 이런 국가들에서는 땅이 워낙에 넓고 치과의 수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사실 하루 만에 임시 부영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축복과도 같은 일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끌고 한 10시간 동안 이동해야지만 치과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처음 갔을 때 먼저 본을 뜨고요. 두 번째 갔을 때 임시 보형물을 받고, 세 번째 갔을 때 치아 치료를 하고, 이런 식의 최소한 3번 정도의 방문이 필요한데, 매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하루씩의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엄청난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3D 스캐너, 그리고 밀링 머신, 그리고 3D 프린터 이런 것이라는 것이고, 아마 이쪽에 대한 시장이 아마 저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조금씩 관심이 올해부터 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10%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리고 미국이라던가 혹은 특히나 독일 기업들과의 협력이 이미 휴비치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역시나 저는 꽤나 좀 관심을 가질만 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여러 가지 좀 후기를 보면은, 저는 참고로 이 디지털 덴티스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전에 대한 세미나죠. 가전의 세미나, 뭐 전시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덱스에는 가지 못했어요. 올해 5월에 시덱스가 있었는데, 그때 휴비치의 그런 시연 제품들을 직접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고 볼 수가 있었었는데,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왜 못 갔느냐? 시덱스가 베트남에서 열렸어요. 시덱스가 베트남에서 열렸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우리 멤버분들에게 매일같이 분석도 해드리고, 그리고 영상도 찍어서 올리고 이런 식의 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투자를 거의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베트남을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기들을 정말 빠짐없이 보고 있고, 제 나름대로의 그런 분석을 통해서 이 정도의 가치가 있겠구나 이런 것을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객관적으로 숫자로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일단 무게예요, 무게. 그러니까 휴비치의 구강 스캐너는 현재 메디트의 최신 제품보다도 오히려 무게가 15g 이상, 대략 한 20g 정도 가볍습니다. 자, 무게가 15g 이상 가볍다. 그럼 무게가 뭐가 중요한데, 가벼우냐 무거우냐 이게 뭐가 중요하냐 하겠지만은, 이거 하루 종일 한번 들고 계셔 보세요. 그러니까 치과 의사로서 하루 종일 무언가를 들고 있는 게 바로 치과 의사의 숙명이라는 것인데, 나중 갔을 때는 손목이 굉장히 아프답니다. 뭐 손목이라던가 어깨, 목 이런 쪽에 무리가 굉장히 많이 가는 직업이 치과 의사예요. 생각해보면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다거나 무언가를 들고 있다거나 혹은 쭈그려서 앉아있는 게 치과 의사의 직업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 봤을 때 무게가 15g이라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핸드폰도 뭐 100g, 뭐 200g 가벼워지는 것이 굉장히 큰 혁신적인 일인 것처럼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일단 정확도와 그리고 3D 스캐너다 보니까 1초에 몇 번이 찍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에디트와 동급 혹은 그 이상이라는 후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독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선계약을 입에 담을 정도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3D 프린터는 100억 이상의 선 계약이 이미 나왔습니다. 제품을 출시하지도 않았는데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100억 이상의 선 계약이 이미 나왔어요. 자, 우리 필슨 멤버들 모임 때에도 기술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다 보니까 3D 프린터에 대한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와요. 디프리 때 항상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자, 3D 프린터에서 가장 먼저 산업에 개화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치과 쪽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치아를 제작한다는 것은 뭐 다른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물론 그런 정확도라던가 혹은 그 세심한 제작 이런 것들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그 재료라던가 혹은 그 구성 이런 것들이 딱 하나만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죠. 따라서 3D 프린터를 이용할 정도의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제품들 중에서 커스터마이징이 그다지 필요 없는 것들, 그러니까 뭐 물론 정확도라던가 혹은 크기, 미세한 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 재질이라던가
아니면 전체적인 모양, 뭐 기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결국 치과 치료, 치아 쪽에서의 그런 3D 프린터가 가장 먼저 유의미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쪽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부터는 좀 장기간 지켜봐도 충분한 성장을 낼 수 있는 것들을 목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미 뭐 오스템이라던가 혹은 바텍, 레이는 이미 좀 실패를 했어요. 물론 레이 같은 경우는 여전히 3D 스캐너에 대한 그런 제품 출시를 하고 있고 판매를 하고자 하고 있지만, 일단 레이 그 내부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이쪽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없다. 사실상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역량이 딸리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할 만큼 사실상 오스템, 뭐 바텍, 레이 등의 그런 기업들이 이쪽 시장에 진출을 했지만 전부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실패를 할까? 왜 다 실패했는데 슈비치라던가 메디트는 성공한 것인지 말씀드리자면, 일단 메디트는 가장 선도주자이고 그리고 워낙에 이쪽에 대해서 오랜 기간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쪽은 좀 선도 구조자로서 좀 넘겨놓는다면은 오스템이라던가 바텍 혹은 레이 이쪽이 실패했는데 슈비치가 왜 성공을 했느냐, 후발주자로서 왜 가장 좋은 가장 뛰어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느냐 하면은, 일단 휴비치 같은 경우는 안과 전용 그런 의료기기를 만드는 눈 전용, 그러니까 눈 전용 그런 기계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치아라던가 입보다는 눈이 눈이 훨씬 더 세밀하고 세세한 조직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밀 광학 기술이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눈을 세세하게 체크하던 그런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치과 쪽으로 진출하겠다는 것은 결국 정밀 광학 쪽에서는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3D 스캐너라던가 이런 것처럼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결국에는 슈비치의 그런 기술력을 통해서 탄생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3D 프린터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세세한 그런 정밀 광학으로 통해서 세세한 그런 제작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밀링 머신도 마찬가지예요. 참고로 밀링 머신이 무엇이냐면은, 일단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제품 중에 하나이고 독일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이에요. 최소 가격이 1억대 이상. 그런데 슈비치에서는 대략 한 2천억, 네, 2천억 정도에 좀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2천만 원, 네, 2천억이 아니죠. 2천만 원대에 만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보형물을 만드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데이 보철물이라고 하죠. 일단 3D 프린터를 본을 뜨면은 여기다가 이제 스캔된 것들을 재료를 입력을 해 놓아주면, 여기서 이제 보철물을 만드는 그런 설계들을 제작하는 것이고, 설계를 제작하면 3D 프린터를 통해서 임시 보형물, 임시 치아를 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까지는 보철물 제작을 위해서, 임시 치아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일단 스캐너로 본을 뜨고 혹은 우리가 이제 치아에 뭘 넣고 껌 같은 걸 넣고 쫙쫙 씹으면 다시 떼게 되면은 그게 보형물이 만들어지죠. 그럼 그것들을 이제 보형물을 만드는 그런 제작소에 보내게 되면 대략 1주에서 2주 정도 뒤에 이제 치아가 도착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끼게 되는 그런 형태였었는데, 이제 굳이 보낼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우편으로 보낼 필요도 없이 스캐너를 한 것들을 이제 제작소로 보내고, 그리고 그때 동안 임시 보철물들을 지금까지는 이제 치아와 굉장히 맞지 않는, 그리고 뭔가 좀 이질감이 있는 그런 것들을 꼈다면은 이제 임시 치아로서의, 혹은 임시 치아라던가 혹은 훨씬 더 퀄리티가 뛰어난 치아와 거의 비슷한 그런 세라믹 소재의 그런 보철물을 넣게 되면, 보형물을 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결국 시간이라던가 혹은 그런 뭐랄까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을 매우 크게 줄일 수가 있게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결국 한국에서는 거의 10% 내외적으로 몇 년 만에 10%까지 올랐다는 것은 엄청나게 빠른 시장 선점 효과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마케팅 홍보를 하는 그런 치과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쪽을 좀 살펴보다가 많이 뜨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치과 마케팅, 치과 홍보물, 치과 블로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그만큼 하루 만에 이제 보철물을 만들고 거의 대부분의 과정이 생략되고, 보통 같으면은 2시간 정도의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면은 이 스캐너와 그리고 밀링 머신, 3D 프린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거의 30분 만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을 마케팅 홍보에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만큼 시장에서 먹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은 시가총액 2천억, 영업이익이 대략 한 200억 정도 나오는 기업인데, 이게 만약에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출시가 된다고 하죠. 여기서 출시가 되고 좀 기대감이 그 전까지 반영이 된다거나 혹은 그 이후에도 반응이 상당히 좋을 경우, 휘비치가 가져갈 수 있는 시가총액의 폼이
성장 잠재력이 얼마나 커질지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그런 분석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글로벌적으로 봐도 메디트가 1등입니다. 메디트라는 기업의 구강 스캐너가 1등이고 뭐 스트라우만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좀 나눠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슈비츠가 진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최소 3조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고 2천억짜리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성장의 잠재력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생각이에요. 오늘도 매수를 걸어놨는데 매수가 안 잡혔어요. 굉장히 좀 강한 그런 흐름을 보였던 하루였던 것이고 내일이라던가 혹은 그 후에도 기회가 발생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지라인이 확인된다거나 변곡점이 만들어질 경우 빠르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매수 안 했어요.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닙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휴비치에 대한 분석이었고 디지털 덴티스트리 그중에서도 구강 스캐너, 밀링 머신 그리고 3D 프린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잘 지키고 있음에도 신사업에 진출을 하는데 굉장히 성장성이 크고 잠재력이 큰 산업에 진출한다는 것만으로도 그 기술력이 이미 다른 기업들과의 선 계약이라던가 혹은 시덱스의 그런 후기들을 봤을 때 상당히 좋았다라는 점을 봤을 때에도 기대해 볼만하다. 기대감이 낄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 왜냐하면 내년 1분기에 본격적인 상용화가 이루어질 것이니까요.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